충남 아산 보일러 제조 공장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감염자 수가 90명으로 전해졌는데 밤사이 10명이 더 늘어나 지금까지 모두 1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직원들끼리 같이 밥을 먹고 설 연휴 기간 고향에 다녀온 사람들도 있어서 확진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처럼 설 연휴가 끝난 뒤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최대 600명 안팎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아산 공장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13일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지 사흘 만에 관련 확진자가 모두 100명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보다 10명이 더 늘었습니다. 100명 가운데 직원이 80명, 가족과 지인이 20명입니다. 600명이 넘는 직원과 그 가족들이 모두 검사를 받았는데 아직 검사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아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밀집, 밀접, 밀폐, 이른바 3밀 환경을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F동에 한 650명이 넘는 직원들 전부가 함께 공동 식사라는 게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사하시면서 대화를 했다면 분명히 집단 감염이 발생이 거기서 비롯되지 않았나. 코로나19는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531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 집계된 412명에 비해 119명이 많습니다. 중간 집계 531명은 지난달 27일 이후 3주 만에 최고치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반에서 최대 6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설 연휴 기간 검사 건수가 줄면서 300명대에 머물렀는데 어제 457명을 거쳐 하루 사이 급증한 겁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경각심의 이완입니다. 안정이냐 재확산이냐도 결국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이처럼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접종이 시급합니다. 오는 26일부터 국내에서도 시작되는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정부는 어제 노바백스와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이미 화이자와 1,000만 명분의 백신을 계약했습니다. 모두 3분기에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50만 명분을 3월 말에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실제 접종은 2분기 초반인 4월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300만 명분을 더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2분기에 들여옵니다. 화이자 백신은 2분기에만 총 700만 회분, 350만 명분의 접종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바백스와 2천만 명분의 계약도 마쳤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만듭니다. 우리 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공장에서 직접 백신을 생산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큽니다. 노바백스는 현재 3상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효과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다른 부분입니다. 보관과 유통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역시 2분기에 이르면 5월쯤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만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 65세 이상에게 맞추지 않기로 결론을 내려도 늦어도 5월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번 추가 계약으로 우리나라는 모두 7,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백신과 함께 지금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진정시키고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치료제죠. 국내에서 개발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오늘부터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증상이 나타난 지 일주일이 안 됐고 60세 이상이면 치료제를 맞을 수 있습니다.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증세가 나빠지는 것을 막아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국산 1호 항체 치료제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레키로나주입니다. 최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병원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증상이 나타난 지 7일 이내로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여야 합니다. 이 가운데 60세가 넘거나 폐렴이나 다른 병을 이미 앓고 있는 경우 등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맞게 됩니다. 경증 환자 중에 증세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입니다. 치료제 임상 결과 중증으로 가는 환자 발생률이 54%나 줄었습니다. 회복 기간도 3일 이상 빨랐습니다. 제약사는 어제부터 병원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낼 약값은 없습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사서 병원에 주기 때문입니다. 가격과 구매량은 계약 조건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산 2호 치료제도 이르면 다음 달에 나옵니다. 종근당과 대웅제약은 기존 약물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쓸 수 있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녹십자는 혈장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40일 안에 허가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오늘은 600명 안팎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장, 학원 등에서의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들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설 연휴에 가족들이 모였다가 감염된 경우도 또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세종시에서도 이 명절에 모였다가 감염된 사람들이 나왔네요. 예, 어젯밤에 세종시에서 60대 1명과 그 손주인 10대 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60대의 큰아들 부부와 그 자녀 1명이 어제 낮 경기도 고양시에서 확진돼 검사를 받아보니 이들도 코로나에 걸린 걸로 나온 겁니다.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이들 일가족 12명은 설 연휴 기간 조부모 집에 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시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긴 것으로 보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충북, 보은 등 전국에서 이 설 연휴 가족 모임에 참석한 뒤 확진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부터 14일까지 접수된 방역수칙 위반 신고 5,600여 건 중 가족 친지 모임이 18%가 넘는 1,025건이었습니다. 혹시나 가족들을 만난 이후에 의심 증상이 있다면 바로 검사를 받으셔야 또 다른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관련 소식도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물량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멕시코가 이 불균형 문제를 유엔에 제기하겠다고 했네요. 네,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장관이 현지 시간 16일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입니다. 백신 생산국의 접종률이 훨씬 높고 중남미는 낮다면서 내일 유엔 안보리에서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멕시코는 지난해 12월 24일 중남미에서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했지만 계약한 것보다 적은 양의 백신이 들어오면서 현재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인구의 0.5% 정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률 상위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부유하고 힘이 센 나라들인데요. 뉴욕타임즈의 집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인구 100명 중 74명 정도가 백신을 맞아 접종률 1위였고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영국, 바레인, 미국 등이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8시 이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보들입니다. 우리 영화에서는 보기 드문 SF 영화 승리호는 코로나19로 아쉽게도 극장에 걸리지는 못했지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직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덕분에 전 세계 190여 개 나라에서 관객들의 주목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장만큼이나 다양한 반응을 이선화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Welcome to the orbit. 2092년 우주는 쓰레기들로 뒤덮였고 지구는 병들어 더 이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엄청난 과학기술이 발전된 시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스패너를 들고 기름때를 묻혀가면서 일을 하고 우주 쓰레기 청소부라는 보잘것없는 이들이 모여 지구를 구하게 된다는 설정. 목숨이 아깝다면 당장 도망치고 아니라면 와서 싸워라. 국내에서 보기 드문 본격 SF 영화라 해서 제작 단계부터 주목받았지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개봉을 2차례 연기한 끝에 극장에 내거는 것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매일 세계 각국의 온라인 스트리밍 순위를 집계하는 한 사이트에서 승리호는 개봉 첫 주말부터 많게는 26개 나라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1위는 지난해 개봉한 좀비 영화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숱한 SF 영화가 쏟아지는 시대에 어떤 부분이 관심을 끌었을까? 외신과 평단에서는 어디서 본 듯한 설정들이라며 얕봤고 일부 국내 관객들은 가족애가 강조된 한국적 신파라고도 비판했지만 이걸 휴머니즘이라며 달리 본 관객들도 있었습니다. Korean films and shows, this encompasses a wide range of emotionality to the story. CGI looks good, story's unique.
한글이 적힌 우주선, 화투를 치는 선원들의 모습에 성소수자 로봇 연기까지. 센서 부착된 그 옷을 입거든요. 익숙한 듯 신선한 SF 영화가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영화 감상법에 닻을 올렸습니다. 밟아. JTBC 이선아입니다.